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께서 칭찬해 주셔서 이 자리에 네.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으로 칭찬해 주셨을지 영상으로 메시지 함께 예. 보시죠. 안녕하세요, 서범수 의원님. 오늘 서범수 형님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범수 의원님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소탈해서 본인과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하고도 잘 소통하시고 또 함께 뭔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점에서 제가 참 존경스럽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적으로, 공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런 리더십이고 저는 역량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서범수 의원님을 칭찬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형님, 앞으로도 꾸준하게 후배들이 따라 배울 수 있는 모습 보여주실 걸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김 의원님, 이렇게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제 상임위가 나누어져서 서로 자주 보지는 못해도 우리 김 의원님의 어떤 의전 활동, 그 한략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여야 당을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같이 좀 잘 의논해가면서 나갔으면 합니다. 네, 이제 서범수 의원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경찰대 학장을 역임하셨고 21대 국회에 입성하셨는데요. 초선이시지만 정말 바쁘게 활동하셨더라고요. 당대표 비서실장도 하셨고 또 울산시장 경선에도 출마를 하셨었습니다. 돌아보시면 21대 국회 어떠셨나요? 야, 저는 경찰 생활을 하면서도 참 경찰이 바쁘구나. 정말로 이 고된 직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를 해보니까 경찰보다 한 10배는 더 어렵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이 여러 가지 본회의나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또 지역에는 금기원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기항했다가 월요일 올라오는 그 지역에 가서는 지역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받고 건의사항도 받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경찰할 때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정치인들은 주어진 일이 아니고 찾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참 어렵다. 4년을 이제 한 3년 반을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너무 가분하게도 제가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은 부족하지만 이 조그만한 능력이나 경험이라도 이걸 좀 보태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열심히 했었고요. 네. 또 중간에 이제 울산시장에 한번 경선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중앙정부도 이제 교체를 했고 지방 권력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울주가 발전하지 않으면 울산도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우리 울산시를 좀 엮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울산시장도 도전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아쉽게 떨어졌는데 그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은 좀 우리 정치가 좀 더 합리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게 국민의힘의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세대 젠더 통합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올해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에서 우수 의원상을 또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걸까요? 사실은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은 통합하는 과정, 통합을 시키는 게 정치인데 우리나라 정치가 오히려 더 이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일단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정치인의 한 사람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 간의 계층 간의 세대 간의 젠더 간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이걸 통합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정치인으로서 공급자의 입장에서 갈 게 아니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떤 지역 간의 젠더 간의 아니면 뭐 계층 간의 이걸 좀 받아서 그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가야만이 통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대 젠더 통합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시니까요. 네. 더 통합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네. 기대를 합니다. 예. 자, 이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많은 법안 발의하셨지만 2022년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수상하신 법안이 있습니다. 2021년에 통과가 된 스토킹 처벌법이죠.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 법안을 발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잠시 소개를 시켜 주셨지만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으면 어떤 제도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이 미흡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스토킹 범죄였거든요. 네. 이때까지 국민들께서 스토킹 하지만 스토킹이 범죄로서 어떻게 인식을 하시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어떤 스토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분명히 법으로 우리가 보장을 해야 한다. 현장에 나가서 경찰관이 뭐 어떤 분리 조치를 한다든지 현장 임시 조치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철수를 하는 상황에서 또 범죄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어떻게 하든지 스토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로서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어떤 분리 조치라든지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토킹 처벌법을 만드는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법이 발의가 됐고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자를 보호한다거나 예, 예. 아니면 애초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는 데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는 예, 목소리가 예. 있거든요. 어떤 점이 더 보완되면 특히 좋을 이제 것 요즘 같을까요? 보면 스토킹 범죄라고 인식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또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인식은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스토킹 범죄가 더 많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온라인에 대한 스토킹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든지 보호하는 규정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또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든지 현장에서 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완벽하게 분리를 시키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권한을 좀 더 강화를 시켜주고 또 온라인의 부분도 좀 더 우리가 보강을 해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잘 보완이 돼서 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님의 지역구에 관해서 네.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울산 울주군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영상으로 내용을 담아왔거든요. 예, 예. 화면 먼저 보시고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산악 관광 자원 또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은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풍부하게 잘 살아왔는데 생각보다 이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구 밀도는 나날이 높아가고 대신에 혁신 기업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기업의 생산해내는 우수한 인재들을 통해서 여기에 정조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높은 지방세 수입과
또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본회의 통과 때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지역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범수 의원님 최선을 다하시고 또 의정활동에 힘내시라고 제가 화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네. 서범수 화이팅! 울산의 도심융합 특구 조성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울산을 제2의 판교처럼 기업도 인재도 모여드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 앞으로 이 울산의 도심융합 특구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실은 제가 전반기에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후반기에 국토교통위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그 가장 주된 이유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의 도시융합특구를 좀 지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 울주군이 발전을 하겠다고 해서 넘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작년에 이제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네. 도시융합특구라는 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그런 어떤 최첨단 산업과 그리고 주거 문화 공간을 조성을 해서 뭔가 좀 지역의 어떤 발전을 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도 좀 완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사용하는 데 대한 감면도 좀 있을 거고, 조세도 좀 감면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지역적으로 최첨단 산업들, 앵커 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아마 한 10년만 지나면 네. 쌍전백회를 이룰 정도로 확 바뀔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올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하나씩 저희들이 챙겨 나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도 지역구에 사랑이 많으신 만큼 울주군의 이 도심융합 특구 조성 사업 외에도 많은 현안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의원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그 이제 저희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그린벨트 해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린벨트라는 게 그 도시가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처져 있거든요. 근데 울산은 희한하게도 이 그린벨트가 도심으로 들어갑니다. 도심으로.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울산 강력시가 되기 전에 울산시하고 울주군이 있으면 울주군이 이제 울산시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린벨트를 만들 때는 시가 이제 더 이상 번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외곽으로 쳐져 있고, 네. 그래서 울주군하고 울산시하고 같이 합쳐버리니까 이게 중간으로 가요.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 발전하는데 저해가 되고 방해물이 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면적이 서울의 1.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통 인프라가 참 부족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그래서 늘상 그 중심이 되는 국도 24호선이라고 있는데 그 국도 24호선이 정체가 되고 해서 그 국도 24호선에 대한 우회도로도 좀 닦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산 산업단지가 국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도 이제 좁아서 좀 더 넓혀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노쇠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가스가 유통되는 그런 배관들이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씩 좀 새롭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발전할 울주군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벌써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드릴 시간인데요. 이제 21대 국회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혹은 그 이후에라도 의원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의정 활동이나 정치적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지역 현안을 잘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린벨트 부분이라든지 도시융합특구라든지 또 저희 지역구에 보면 KTX 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합 환승센터도 만들어야 되고요. 과거에 보면 울산이라는 데가 우리 산업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도 울산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데 그 발전의 원동력이 이제는 도심권에서 우리 울주군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네. 울주군을 어떻게 하든지 지역적인 어떤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가 여러 가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너무나 반대를 위한 반대, 여야가 나눠져서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야 관계없이 이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합리적으로 무리수 두지 않게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나 봐서 아 정치인들이 저런 생각을 하네 그래 가는 게 맞지 하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특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여야 네. 서로를 칭찬하는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예. 의원님께서 저희 취지에 너무나 맞는 말씀 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제 동료 의원을 칭찬해 예. 주실 시간이거든요. 칭찬하고 싶은 동료 결정하셨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은 상임위에 있는 우리 김민철 의원님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죠?